속 보물. 바다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지의 세계이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이들은 마치 심해의 보물처럼 그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물하는데요. 존재 자체로 바다를 지키는 희귀한 해양 생물을 알아보며 심해의 신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해의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나를 재촉하던 모닝콜 없이 일어나 치즈케이크 한입 유리 컵 가득 내린 커피 한 잔 아이스로 할래 아주 여유롭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번 꺾이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터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drive 두 번 걸어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하루중 세상의 얘길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너는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the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좀 더 올라가 한쪽의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나 조금만 이름 모르고 바람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뺀채 잠깐 앉아봐 느려지는 걸음 그림자의 속도를 따라 함께 걷는 태양과 발을 맞추고 뒤을 달빛을 따라 돌아오고 싶은 걸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터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아무 계획이 없어서 완벽한 plan 우연히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와 나만의 작은 짐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도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오는 예쁜 옷 Do it for the weekend Do it for the weekend 맘에 들어오는 걸 더는 망설이긴 싫은 걸 그래도 돼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오늘의 심해 속 보물은 바로 흡혈 오징어입니다. 영어로는 뱀파이어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은 마치 공포 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으스스한 이름을 지녔는데요. 하지만 흡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를 마시는 생물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심해에 살면서 박쥐와 비슷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사이에 망토처럼 생긴 막이 있어서 다리를 펼치면 박쥐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 어두운 붉은색이거나 검붉은색인 몸색깔로 인해 흡혈 오징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죠. 빛 한 줄기 없는 심해에 적응하기 위해 지닌 푸른빛의 큰 눈은 몸색깔과 완전히 대조되어 어딘가 모를 섬뜩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흡혈 오징어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던 1890년대의 서양에서는 이 기괴한 생김새에 지옥에서 온 흡혈 생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흡혈 오징어는 칼쿤이 이끄는 발디비아 원정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동물학자인 칼은 심해 550m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1년간의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흡혈 오징어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으며 이들을 흡혈 오징어 목으로 분류했죠.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흡혈 오징어의 화석이 새롭게 발굴되었고 이 생물은 무려 2억 년 전 쥐라기 초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화석에는 당시 먹이를 안고 죽은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흡혈 오징어는 다양한 대중매체의 소재로 활용되거나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했죠. 1999년 영화 딥 라이징에 등장하는 옥탈러스의 모델로 처음 미디어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잡을 수 있는 해산물로 상당히 희귀한 생물로 표현되었는데요. 또 다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와 쿠키런 속 캐릭터가 흡혈 오징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흡혈 오징어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살고 약 600에서 900m 깊이의 빛이 없는 심해에서 서식하는데요. 이들은 산소 포화도가 3%에 달하는 산소 최소 지역에서 생애주기 전체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두 종류이죠. 여기서 두 종류란 오징어와 문어 같은 무척추 동물을 말합니다. 깊은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흡혈 오징어는 여러 가지 적응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들은 심해 두 종류 중 질량 대비 대사율이 가장 낮은 생물이죠. 흡혈 오징어의 푸른 혈색의 혈색소는 다른 두 종류보다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결합하고 운반합니다. 또한 그들의 근조직은 주변 바닷물의 밀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민첩성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산소 최소 지대에서 번성하는 이들의 능력은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최상위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죠. 흡혈 오징어는 위험을 받으면 다리 끝에 수많은 푸른빛 구체를 포함하는 끈적한 생물 발광 점액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약 10분 동안 지속되는 이 광채는 포식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이들이 멀리 헤엄칠 필요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하는 역할을 하죠. 흡혈 오징어는 주로 젤리 모양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안전한 요강류나 파충류, 단강류 등의 잔재를 먹으면서 더 큰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유인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생물 발광을 이용하여 교란하는 것이죠.
흡혈 오징어만의 발광기관으로 빛을 깜빡이거나 강도를 조절하여 주변의 발광 생물과 빛을 섞어 먹이를 유인하는데요. 다른 생물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유인 방법이 흡혈 오징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먹이를 잡아 섭취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오징어와 문어처럼 가늘고 긴 촉수로 먹이를 붙잡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흡혈 오징어는 8개나 되는 팔의 개수에 비해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촉수는 부족한 편인데요. 대신 먹이를 잡기 위해 2개의 선모를 사용합니다. 이 선모는 먹이를 감지하는 감각세포로 구성된 작은 털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이용해 빨판에서 분비되는 점액과 노폐물로 먹이를 낚아채죠. 흡혈 오징어는 단순히 신비로운 생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약 3억 년 전부터 모습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로 살아온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들은 오징어라는 이름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실 오징어나 문어와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분류군에 속하는데요. 즉, 두 종류와 해양생물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희귀한 생물인 것이죠. 특히 그들의 조상이라고 밝혀진 화석 역시 연구적인 가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화석은 몸 구조가 세밀하게 보일 만큼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데요. 따라서 고대 포식자와 먹이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쥐라기 해양생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비로운 생물로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바다 생태계 연구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심해를 지탱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흡혈 오징어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을 지닌 오징어, 흡혈 오징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흡혈 오징어가 심해의 보물로 여겨지는 다양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고 이 존재를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흡혈 오징어와 같은 해양생물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심해속 보물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설이, 기술 이채원, 진행의 박이솔이었습니다.